자, 베리님 안녕하세요. 네, 소리 확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소리 확인은 11. 베리님 안녕하세요. 자, 2023년 3월 22일이죠. 현재 시각 베리님 1등 현재 시각 정확하게 8시입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 올랐죠. 미국 시장 올랐어요. 뭐 가슴 졸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다우가 0.98, S&P 500이 1.3, 나스닥이 1.58, 러셀이 2.1%. 오,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가장 많이 오른 놈이 여기 있는 테슬라 8% 정도 올랐어요. 8% 정도 오르고 애플이 1.2% 이렇게 올랐습니다. 행복한 멜님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무료 노란톡방 주소를 안 올려서 노란톡방 주소 좀 올리겠습니다. 이거 왜 자꾸 복사가 안 되지? 됐다. 캐리님 안녕하세요. 하늘을 보자님 안녕하세요. 자, 노란톡방 주소 올려드렸고요. 아로아님 안녕하세요. 자, 요 근래 며칠 동안 시장이 조금 껄쩍지근하게 움직였죠. 그러면서 시장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자, 3월 22일 오늘이죠. 미국 시간으로 오늘 FOMC 정례회의 2일차가 있습니다. 기준금리 결정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기자회견 발표까지가 있어요. 네. 그리고 내일이 실업보험 청구자 수 발표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4일이 블러드 총재에 대한 연설이 있는데 이 양반은 투표권이 없는데 계속 영향을 좀 많이 미치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뉴욕 증시는 정례회의 결과를 하루 앞두고 나서 은행주들에 대한 강세가 좀 나타났는데 저는 은행주보다는 이쪽 테슬라에 대한 상승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중국 시장에 대한 이제 그 생산 확대 이쪽에 대한 것을 상당히 강력하게 어필을 하면서 그동안에 눌렸던 것을 지금 회복을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 상승 동력을 보여주고 있는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추가 상승 동력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욱더 커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동안에 테슬라 관련 종목들에 대한 흐름이 조금 안 좋았거든요. 대표적으로 LNF라든지 명신산업, 명신이라 쓰고 병신이라 읽는다는 한번 볼게요. 명신산업이라든지 LNF라든지 이런 애들이 좀 많이 눌렸어요. 뭐 KC도 마찬가지고 세로닉스도 마찬가지고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은 구간에서 뭐 사실 20선이든 이쪽 부분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올라갈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죠. 차트만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대장주에 대한 흐름과 맞물려서 움직일 수가 있다라고 보고요. 자, WTI 원유 선물 가격이 거의 70불 가까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70불까지 올라오면서 인플레이션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 판단으로는 그래도 많이 빠졌죠. 그죠? 80불에서 70불이 깨졌던 거에서 데드캣 바운스가 나오는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천연가스는 뭐 요즘에 볼 필요가 없습니다. 네, 럭키용님 안녕하세요. 자, 달러 인덱스가 103이 깨졌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103이 깨지면서 강달러가 다시 약화되고 있는
강달러가 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131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300원 초반 1303원을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은 첫 번째, 미국 정부의 예금자 보호 추가 확대. 자, 이것을 통해서 은행주들에 대한 안정화가 추가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포인트. 긍정적인 포인트. 테슬라의 중국 시장 공략 확대. 복드로우님 안녕하세요. 이 테슬라의 중국 시장 공략 확대로 인한 성장 동력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러시아와 중국의 정상회담, 이게 이제 휴전 관련 이슈.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뭐 데모라든지 뭐 이런 현대 에버다임 뭐 이런 애들의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트르키예 재건에 대한 것도 그렇고 조금 더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보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에 하도 뻥을 많이 쳐가지고 조금은 저는 신뢰도가 좀 많이 빠진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삼성그룹, 대기업, 국내 대기업들의 로봇 산업 진출 초읽기. 뭐 계속해서 얘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삼성에서 아예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한다라고 하는 얘기도 돌면서 시장 방향성에 대한 것을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은 AI 관련 이슈. 그래서 AI 관련 이슈는 엔비디아에 대한 슈퍼컴 구독 서비스에 대한 이슈도 있고요. 또 구글의 바드. 이게 이제 출시. 미국이랑 영국에서 테스트를 시작을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시장에서도 뭐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포인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에 대한 악재는 미국과에 대한 그게 아닌가 싶어요.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리스크. 이게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으면 중국 시장에서 생산량 제한을 받은, 생산량을 5%밖에 못 올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리스크가 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 중국으로 빤스런하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잠시만요. 자, 정시프로님 안녕하세요. 가족이 되신 걸 환영합니다. 믿음과 신뢰로 수익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봐야 되는 것은 전방위적으로 시장의 상황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린 것들을, 특히 리스크가 커져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 중 하나는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들. 이거 체크하셔야 돼요. 어저께 저희 매니저가 올려줬는데
전일자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들입니다. 선진, 아진엑스텍, 인지컨트롤스, 조강페인트, 한송네오텍 여기까지였는데 더 늘어나고 있어요. SBW 생명과학, 광림, 넥스트아이, 데이터스트림즈, 모베이스 전자, 세우글로벌, 슈피겐 코리아,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SL 바이오닉스, 중앙 D&M, 한국앤컴퍼니,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나머지 친구들 점점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포함이 안 돼 있는 애들도 있어요. 분명히 제가 3월 초부터 2월 말부터 계속해서 지금은 절대적으로 안 좋은 기업들, 한마디로 잡주 이런 거 하시지 말라고 강조를 드렸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 정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나 손실폭이 너무 커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진짜 계세요. 안 계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픈 얘기지만 자를 건 자르셔야 됩니다. 자를 건 잘라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런 예를 들어 상장 폐지 심사에 들어가는 회사들은 이런저런 방법을 다 써서 방어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만에 하나 다시 살아난다라고 해도 다시 살아난 거의 대표적인 예가 신라젠이죠. 진짜 오랜 기간 동안 월봉을 볼게요. 진짜 오래 1년, 2년 반 동안 거래 정지가 들어갔었고 그리고 나서 다시 시장 재개가 됐는데 이거 아직도 들고 계신 분도 계세요. 왜? 이때 사서 신재상장주라고 하면서 작년 말에 이걸로 수익을 본다, 수익을 잘 볼 수 있다 해서 이거 하신 분들 계세요. 여기서 많이 못 잡으셨어요. 여기서 잡은 사람들은 다 털었고 여기서 잡으신 분들 지금까지 갖고 계신 분들 계세요. 터세요. 터십시오. 사실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절제예요. 절제. 제가 지금 거의 한 2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2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만으로 2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수익을 가장 잘 냈을 때는 시장이 정말 좋았을 때, 그리고 시장이 정말 안 좋았을 때도 수익을 내는 가장 큰 이유는 절제를 합니다. 절제를. 그래서 사실 조금 덜 먹는다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시면 오히려 새로운 기회들을 계속 맞이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진행하셔야 돼요. 사실 이번에 저희 가족분 중에 한두 분은 아니 몇 분은 에코프로를 정말 그 전부터 오랫동안 들고 계셨던 에코프로를 40만원 정도까지 끌고 가 드렸어요. 그러면서 200%가 넘는 수익을 확정을 시켜 드렸고 그 이후에 대한 추가 슈팅에 대한 것은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물량을 40만원, 39만원, 37만원 정도에서 싹 다 터셨어요. 리스크를 축소하고 수익을 공고하게 만들어드린 상황이죠. 이런 종목을 내가 이걸 샀어야 되는데 이런 종목을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거 얘기 많이 해요. 내가 코난 테크놀로지를 추천을 했는데 5,000원에 2만원, 3만원에 추천을 해서 이게 15만원까지 갔다. 500%, 600%, 700% 수익이다. 저 어저께 장 끝나고 놀면 뭐하니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냥 제가 추천드린 가격으로 진행을 하면 저 5,270원이에요. 그러면
1100%인가 1200% 정도 돼요. 이거 다 먹었냐? 아, 다 못 먹었어요. 다 못 먹었어.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이거 다시 예를 들어 다시 3만 원에 잡아서 이거 5만 원을 팔았다. 그럼 진짜 박수를 쳐줘야 되는 그런 매매이고, 그냥 이 1200% 이런 거에 속지 마세요. 그거 다 먹는 사람 없어요. 없다고요. 없어요. 자, 이제 남은 것은 뭐다? 금리 결정입니다. 시장은 이번까지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장 끝나고 놀면 뭐하니에서 말씀드렸던 게 금리 관련, 금리 결정. 첫 번째, 인상. 두 번째, 동결. 이거 세 가지 없죠? 금리, 감소. 인상. 하락이 이상하잖아. 갑자기 단어가 기억이 안 나서. 지금 얘가 좀 지배적이에요. 동결, 모르겠는데? 감소하면 좋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번 은행권 사태로 인해서 연준에서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이번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게 무엇을 뜻하느냐? 금리가 동결된다? 금리가 감소가 인하구나. 금리를 인하한다? 이 얘기는 2번. 연준에서 마지막 금리 인상 기회. 그러면 그 다음부터 금리는 동결 아니면 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보세요.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는 시점, 한마디로 역실적 장세의 마지막을 알리는 피날레다. 그러면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금융 장세로의 전환이 나타나는 시점이 확실해진다.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에 대한 시장 흐름이었습니다. 원래는 연말 정도까지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고, 그런데 이번 올리면 벌써 3번째 올리는 거예요. 총 4번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이번 올리면 3번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다 올린 거야. 연준도 미련이 별로 없어.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어. 그러면 이제부터 금리를 동결 쪽으로 힘을 많이 실어서 갈 것이고, 동결에서 금리 인하 포인트가 나오는 시점이 금융장세로의 전환 시점입니다. 금융장세는 대세 상승 시장이라고 얘기도 해요. 그때 제대로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물린 종목들 정리하는 매매 기법 또한 전략 진행하시고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예측에 대한 것이, 시장 지수 예측은 큰 의미가 없어요. 오늘도 김도영 가족분들은 수익 극대화 전략 갑니다. 자, 8시 19분 30초네요.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고요. 여러분들의 계좌와 가족과 직장의 수익과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길 기대하면서, 자, 오늘도 힘차게 가자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가자.